지금 대만에서는 국제 IT 박람회 네. 컴퓨텍스 2024가 열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와 인텔, 뭐 AMD, 퀄컴 이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는 주요 기업의 CEO들이 다 모였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기업들의 하청을 담당하던 대만이 이제는 반도체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주요 기업의 거물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뭐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세계 반도체 지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반도체 비즈니스 MBA를 가르치고 있는 분이세요. 권영화 대우 교수 모셔보죠. 권영화 교수님 어서 예.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네. AI 칩의 선두주자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 모습 보였고, 예예. 뭐 그 외에도 정말 네로라는 사람들이 다 예 모였더라고요, 그렇죠. 대만에. 예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설명부터 좀 예. 해주세요. 일단은 대만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반도체 유통망의 핵심 허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예, 볼 수 있는 거죠. 예,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인공지능 이쪽에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을 대부분이 지금 대만에서 하고 있어요. TSMC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더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번 전시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주제입니다.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CEO들이 이제 참석을 했고요. 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면 이제 참석한 그러한 CEO들 보시면 네, 퀄컴이라든지 음, 엔비디아, 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이 AMD, AMD도 뭐, 있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리사스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이런 기업들 보시면 이제 팹리스 기업도 있고 인텔도 있습니다. 인텔도 음, 있는데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다 TSMC에서 제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TSMC로부터 납품받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는 하지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TSMC에 이제 맡겨가지고 이제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끝난 다음에 아마 TSMC를 또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만큼 이제 TSMC가 중요한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된 거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아, 뭐냐면 이제 다른 CEO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에 또 이제 편수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온 것 예. 같습니다. 그 이제 예전에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뭐 우리 최고 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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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우리 예, 아직도 그 생각에 젖어 있는데, 예, 예, 현재 2024년 현재의 세계 반도체 지도를 좀 예, 그려본다면, 예, 왜 우리 가끔 보면은 뭐 피라미드로 해가지고 예, 뭐 예, 밑에 뭐 밑에 뭐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한번 그려봐 주신다면 예, 어때요? 지금 이제 가장 핫한 게 인공지능 반도체지 않습니까? 예, GPU.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있죠. 음, 지금 이제 엔비디아 보시면은 GPU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납품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줄을 서고 있는데요. 그럼 갑 중에 갑은 그렇죠. 엔비디아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음, 그다음에 또 고객들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고객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뭐 오픈 AI 이런 네, 또 IT 기업들, 인공지능 기업들 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이쪽에서 이제 납품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음, 서로 줄을 서고 있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한테 납품 예, 납품 먼저 해 받으려고. 달라 이렇게 이제 예,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다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AI, 우리 지금도 AI 기술 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예. CPU가 들어가야 예, 되는 GPU가 것이고 들어가야 되죠. GPU가 들어가야 되는 예예. 것이고, 그 엔비디아의 GPU를 만들기 위해서는 HBM이라는 예, 뭐 이것이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만들고 예, 하이닉스에서도 만들고 맞습니다. TSMC에서도 만들고 예, 그러는 맞습니다. 거죠. 예. 서로 이렇게. 그래서 예.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가 보면 그 생산은 또 TSMC에서 하고 있어요. 네. GPU 생산을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쪽에서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가 HBM을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HBM하고 GPU를 가져다가 TSMC에서 이제 패키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음. 코어스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2.5D 패키징입니다. 그걸 이제 음. 음. TSM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피라미드의 맨 위는 뭐 이러나 저러나 엔비디아고, 가장 갑은 이제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고. 거죠. 그 예. 밑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다음은 이제 상류로 보면 이제 고객들이 아무래도 또 이제 힘이 있겠죠. 아, 예. 물론 위는 고객 당연한 거고, 그 밑으로 예, 기업으로 그다음에 따지자면 이제 봤을 때는 TSMC예요? TSMC라고 봐야죠. 예, TSMC. 왜냐면은 지금 이제 TSMC가 거의 인공지능 반도체는 90% 이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삼성도 일부는 하고 있지만 많지는 음.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TSMC 예. 밑은 그럼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장비 기업들 예. 최근에 이제 보면 한미 반도체, TC본더 이런 소부장 예. 기업들. 최근 많이 올랐죠, 주가도. 음, 이런 음, 기업들이 있겠죠. 예. 그렇게 돼. 그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그 지도에 어디 경쟁 지내요? 관계죠.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뭐 예. HBM3E가 테스트에서 지금 뭐 승인이 안 났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음, 되긴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TSMC하고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동급으로 경쟁 중인데 예, TSMC보다는 지금 우리 기업들이 떨어지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지금 우리 건가요? 기업들은 지금 이제 HBM 쪽만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아하. 그래서 HBM은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음. 또 삼성전자가 지금 주도권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TSMC가 그렇죠. 메인으로 만들고 있고 마찬가지로 삼성 파운드리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음. 그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는 수주를 못 하고 있죠. 아니 사실 반도체 하면은 예. 그동안 예, 예. 삼성전자였고 우리가 그 자부심이 엄청났는데 예. 지금 뭐 HBM 납품에 있어서는 예. SK 하이닉스에서도 보다도 밀린다고 예, 하고 예. 또 대만의 TSMC와도 파운드리 뭐 점유율이 좀 이 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예.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겁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제가 봐도 불과 뭐 5년, 10년 전만 해도 삼성 그러면 이제 초격차 예. 이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기업이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이제 SK가 HBM을 먼저 이제 치고 나갔죠. 예. 그러면서 지금 2등 기업이 됐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뒤떨어졌죠. 왜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지금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HBM도 하고 있지만은 뭐 메모리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폰 사업도 그렇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디바이스 여러 가지 이제 전자제품들, 전자제품 하고 있죠. 휴대폰. 예. 다양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한 곳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보시면 HBM이 이렇게 이제 커질 줄 몰랐어요. 예상을 못 한 거죠.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커진 겁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AI 시장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커질 네, 거라고 맞습니다. 예상 못하고 예. 거기 핵심 부품인 HBM 개발에 집중을 못한 예,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먼저 이제 개발을 시작한 거죠. 아, 한 10년 전부터 했어요. SK 하이닉스는 계속 HBM 이제 개발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쌓아간 거죠. 음.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또 HBM 사업 그쪽에 이제 개발팀을 또 해체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뒤처진 거죠. 여러분 예. HBM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HBM이라는 게 여러분 그 AI 아시잖아요. AI 챗 GPT 뭐 이런 거 만들 때 핵심 부품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품인데 삼성전자는 이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AI가 뜰 줄 모르고 그 HBM이라는 부품 개발에 조금 집중을 안 하고 있었던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엄청 공을 들였고 예. 그 사이에 AI 사업이 쑥 뜨면서 예, 맞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보다 앞선 상황. 예, 앞섰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예. 얼마 전에 그 로이터 통신이 어떤 보도를 했냐면 예.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에다가 HBM 납품을 하려고 그 퀄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무지 예. 노력하고 있는데 예. 그 실패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예.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단 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제 예.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에 젠슨 황, 엔비디아의 창업주 젠슨 황이 뭐라 그랬느냐? 삼성전자 그 납품 테스트 잘 진행 중이다. 예. 우리 언젠가 납품 받을 거다 이 한마디를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 시간 외 단일가가 2%가 뛰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보시면 엔비디아도 지금 필요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세 군데 회사가 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런데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 그쪽에만 이제 의존해 버리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물량이 이제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보실 게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휘둘릴 수 있는 거죠. 납품 받는 예, 곳이 맞습니다. 한쪽이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분산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SK 혼자서 다 물량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보면 이제 HBM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데는 삼성전자거든요.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가장 적합한 파트너죠. HBM을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는 있는데 예. 그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을 지금 못 만들고 있어서 예, 그렇죠. 그랬던 것인데 예, 맞습니다. 결국은 통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퀄 테스트? 지금 통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젠슨 황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의 문제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SK보다는 삼성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이유는 일단은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장 왜냐면 크기가 이제 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메모리 1등 기업이었어요. 네. 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상당히 있어요. 단지 이제 늦게 시작을 했던 것뿐이었는데 그래서 기술력 차이도 지금 이제 또 타스크 포스 그런 팀을 만들어 가지고 네.
힘을 이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조만간에 더 좋은 그러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물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가격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다음에 또 보실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또 이제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는데 주로 이제 그 구형 공정이에요. 보면 이제 음. 8인치 첨단 공정이 아니라고요. 음음. 근데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보면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 패키징 능력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또 파운드리가 8인치 음. 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제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첨단 공정 3나노, 뭐 내년에 2나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하다 보니까 유리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HBM이 앞으로 이제 4가 되면은 HBM4가 되면 이제 그 베이스 다이라는 게 있는데 HBM 밑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로직 다이입니다. 네. 그게 이제 상당히 또 높은 나노대 이제 칩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첨단 공정이 들어간다고요. 아하.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 HBM4까지는 SK 할 하이닉스가 수는 안 있는데 돼요? 이제 그 로직 다이를 못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이제 TSMC랑 협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TSMC에서 그렇군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TSMC에 또 끌려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음음.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이 개발에는 늦게 뛰어드는 바람에 SK 하이닉스보다 좀 뒤진 게 맞지만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을 지금. 예. 아, 근데 삼성전자처럼 큰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잘 못했을까요? 그 중요한 시점에.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또 이제 파운드리 쪽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뭐 18%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사업에 좀 더 이제 집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예. 미래 먹거리를 보는 눈, 예. 이걸 혹시 잃은 거 아니야? 감각 잃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사실 예,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수장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리더십의 어떤 부재 이런 것도 이제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제 젠슨 황이 우리 HBM 삼성하고 거래할 거다, 잘 되고 있다란 말을 해서 예. 다시 삼성전자 주가가 뭐 쭉 오르는 뭐 예. 이런 상황. 예. 근데 저는 젠슨 황이 궁금해요. 예. 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뭔데 이 사람 한마디에 그냥 주가가 올랐다 예. 내렸다 뭐 예. 난리인가 전 세계가.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여러분. 9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가서 뭐 인종차별도 당하고 가난하고 이랬는데 스탠퍼드대를 나와가지고 레스토랑에서 돈이 없어갖고 레스토랑 한 켠에 친구하고 같이 만든 기업이 그게 엔비디아였던 거예요. 그 엔비디아가 이 AI 사업에 이제 지금 전 세계 주도권을 쥐고 그냥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을 흔드는 반도체의 황태자가 돼버렸어요. 예. 젠슨 황. 예.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주목해야 되죠. 예, 아무래도 제일 이제 최근에 주목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도 보면 이제 블랙웰 또 새로운 가속기를 또 내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만간에 생산하게 되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또 보면 또 새로운 가속기를 또 이제 소개를 또 했다고요. 루빈. 예, 루빈 맞습니다. 3개월 만에 예. 소개를 또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속도로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하하.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상당히 생태계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후다라는 어떤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많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네네. 이런 기업들이 뭐 성능은 뭐 엔비디아보다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칩만 잘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종합적인 어떤 생태계 그런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 걸 이제 엔비디아가 상당히 잘한 거죠. 그래요. 예. 그 젠슨 황이 이제 대만 출신이다 보니까 예. TSMC가 또 대만에 있고 예. 그 TSMC가 이 성장하는데도 좀 젠슨 황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TSMC가 원조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쪽의 원조입니다. 예. 시작한 게 1987년도 그때 이제 35년이 넘었거든요. 예.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엔비디아는 199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예. 그 보면 이제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협력을 맺었어요. 그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어차피 이제 TSMC라는 그런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를 이제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크게 본 거죠. 네. 성장할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고 투자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큰 어떤 그 파운드리 기업들한테는 조그만 기업들은 돈이 안 되거든요. 결국 예. TSMC와 엔비디아는 계속 손잡고 성장해 왔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도 맞습니다. 과언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런 관계가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이제 굳건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 네.
삼성 파운드리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보면 이제 200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제 2017년도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신뢰관계라든지 어떤 베이스가 이제 굳건하지 않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 예. 젠슨황이라는 인물이 좀 어마어마한 인물이고 대만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TSMC와도 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는 좀 부담인 거예요. 예, 예. 자,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에게 좀 과제를 주신다면 예. 뭐를 지금 준비해야 하고 뭘 내다봐야 합니까? 아,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은 됐으니까 인공지능 쪽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쪽으로 앞으로도 이제 성장이 크게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반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인공지능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예.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기업들이 더 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삼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해야 되고 네. 또 마찬가지로 HBM도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쪽에 납품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우선순위고요.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이제 파운드리 이쪽에도 지금 키워야 됩니다. 지금 이제 격차가 상당히 이제 벌어졌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2나노 반도체 삼성 파운드리에서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가 아마 TSMC랑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반도체 전쟁이라는 말을 할 예. 정도로 예. 정부도 나서서 반도체 기업들을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예.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보면 이제 지원이 한국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세제 혜택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 보시면은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조금을 주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 어차피 이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자본 싸움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글로벌 경쟁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다 보니까 그러한 자본력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서 나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칩을 만드는 것도 아무래도 자본이 있으면 더 이제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기술력도 어차피 이제 자본을 넣으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이제 자본을 더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도 지원이 좀 필요하지 필요하다. 예. 각 기업이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겠고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집중도가 있어야겠고 또 정부의 지원까지 겹쳐져서 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기를 더 이상 뺏기지 않게 예.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권영화 대우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